가장 그 첫 번째 그 충남 도정에서 첫 번째 고민은 도가 좀 도답게 일하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그동안 3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관선 시절에 업무 관행에다가 시장군수 도지사만 선출직으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 이상의 의미거든요. 임명직 단체장을 그냥 직접 뽑았다는 것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권자가 자기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청양 군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냐? 청양군청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막 복잡한 국가 단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일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애 낳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농사짓고 애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무슨 뭐 국가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합니다. 국가는. FTA 때문에 내 장사 망했어? 사실상 별로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그 장기적 과제로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한테 삿대질하면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군청하고는 삿대질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서부터 내 주거 환경 개선에서부터 어르신들 모이는 마을의 경로당 문제까지 내가 애 키우고 어른 모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권자들이 부딪히는 현실 생활 문제는 다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가장 현실화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냐? 군청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대통령 나 좀 만나자고 면담할 일이 없어요. 군수님실에 쳐들어와가지고 군수님이랑 굉장히 답판 내는 게 제일 빠르고 거기서 다 문제를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것 속에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을 이렇게 뽑는 건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의 생활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를 이미 군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관선 때의 업무처럼 지금 지방자치법상 도의 업무를 국가유임사무의 관리 감독자라고 도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 뽑은 이 지방자치 시대의 규정은 옛날 임금님이 통치하던 나라의 그 관행에 그대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이 애써서 뽑은 보람도 없고 지방자치제를 하는 보람이 이것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한테 직접 선출된 우리 이석화 군수님한테 도지사가 상급기관입니까? 명령상으로 유계상으로 제가 상급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청양 군민한테 자기 책임을 지고 선출받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민주주의의 이 선출 권력은 다람쥐나 코끼리나 덩치가 다르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건 아닌데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군수든 주권자가 직접 뽑아서 자기의 정부를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임한 지방정부의 업무에 군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 도는 그거 감독하라고 뒤다보기는 존재가 아니라 도는 뭔가 광역행정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뽑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도라는 단위가 필요 없으면 도 없어져야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주권자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말이죠. 옛날에 주인은 임금님이었다면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은 주권자 아니에요. 그럼 주권자 입장에서 자기가 애써서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정부를 구성했으면 내 애 키우고 부모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생활 정부는 시 군 단위가 많아서 안 옮기고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군대를 관리하고 하는 건 국가가 하는 일 같고 그럼 돈은 뭐 하냐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중앙정부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세금을 죄다 걷어서 나눠주고 국가가 법령에 입각해서 업무를 국가유임사무를 줬으니까 전국에 240개 되는 시군을 갖다가 과천에서 모두 다 뒤다볼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관선시대의 중앙정부 소에서의 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하는
이 시대의 주권자 입장으로부터 보면 돈은 뭔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무의 70, 80%는 다 지금 국가재정에다가 국가유임사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일 그냥 하면 되고 저도 중간에서 전달자로서 그냥 들었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저 이삿짐으로 치면 화물로 치면 들었다 놔도 한 인건비인데 그냥 그거 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제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건 현재의 법률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도 공직자들과 함께 도가 도답게 일하는 방법이 뭔지 좀 찾읍시다. 축산 정책을 하더라도, 다문화적 지원 정책을 하더라도, 지역의 체육 정책을 하더라도 도가 꼭 해야 될 도의 도다운 업무가 뭡니까 그게. 그냥 시군에다가 재정 유임해주고 법령에 따라서 국가사무 전달해주고 나서 그거 감독하는 업무 말고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시군에서 주권자들이 뽑아주신 그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충청남도로 치면 자연마을 단위가 한 3,400여 개 있습니다. 청양에는 마을 단위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그러면 농촌버스를 몇 개 노선이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농촌버스 몇 개 노선을 집어넣었으면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그 적자 노선을 책임질 것인지, 읍내에 택시가 돌아다니면 택시 적정 수준을 몇 대로 맞추는 것이 서로 좋은지, 이 업무는 사실상 시군에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도가 갑자기 막 인허가상을 쥐면서 뭐 하고 말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 점에서 도가 도답게 일을 찾는 업무에 대해서 도는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는 계속해서 학습 중에 있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도 볼 때 일상의 생활 정부의 시군이 대응하지 못하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해서 도는 정확하게 그 업무를 쥐고 가자. 그래서 광역 행정의 업무에서 어떤 업무가 광역 행정 업무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와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면 그 도서관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일반 도서관이랑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뭐가 달라요? 저는 그걸 물어보죠. 똑같은 열람실 놓고 사서 도서대여하는 그런 도서관 할 거면 도에서 그거 왜 해요? 시군에서 다 하는데. 도에서 도서관을 할 거면 도서관의 도서관 정책을 뭔가 누군가 광역적 도서관 기획 기능과 교육 기능이 필요하다면 도서관 정책을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어려웠을 때 시군 가야 도서관 하나 보기 어려웠을 때, 그럴 때는 15개 시군이 좀 돈 좀 모아서 도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시대나 다 시설이 있는 거고, 문제는 도가 그 업무를 자기의 과나 개의 업무로 삼으려면 그 무엇 때문에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업무 다시 한번 좀 점검합시다. 이게 도가 도답게 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치면 이런 관점으로 저는 국가한테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일합시다. 국가가 국가답게 일을 해야지, 국가가 지금 지역발전이 안 되면 다 국가 탓을 합니다. 이러면은 국가가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과학벨트, 저거 대전시 사업입니까 저게?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과학 비즈벨트 사업할 때 그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왔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적 미래를 위해서 기초과학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첨단 실험기기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단지를 조성해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지. 이거 왜 무슨 지역발전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다만,
그 유치를 왜 그러면 충청도에다 하자고 그러냐? 대덕연구단지를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30조 원 투자해가지고 국가연구단지를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그 효과가 낫지요. 그렇게 해서 이 충청권에다가 기초과학연구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걸 결정을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 국가가 자치단체가 땅 내놓아야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10년, 20년 뒤에 장기 미래 비전을 위해서 국가가 지금 시급하게 빨리 투자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사실상 지역 발전은 그게 큰 연관은 없어요. 대덕연구단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대전에다가 산업단지 생겼습니까? 대덕연구단지 애들에 있었던 많은 기술 분야 다 어디 갔어요? 수도권으로 다 공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능주에다가 뭐에다가 막 지역 발전한다고 막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치는 얘기들이에요. 축산농가로 치면 송아지 입식도 안 했는데 소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기초과학단지를 잘 연구를 해서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카피와 따라 배우는 제품군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한민국이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지역 간의 경쟁을 붙여버리고 지역 간의 경쟁 싸움을 붙이는 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저는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국가답게 10년, 20년 뒤 자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건 지역 발전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의 문제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것이 외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 외적을 지키는 일이 뭐지? 충청도만 관련된 일입니까? 경상도만 관련된 일입니까? 바로 국가의 업무는 그런 지역적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을 국가는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 단위의 시군 정부가 광역적 행정 수요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교통, 용수, 도로, 자연과에 대한 종합 계획들은 광역지방정부가 좀 세워서 관리해 나가면 대략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축구를 비유하다면 공격수도 있고 미들필더도 있고 최종 스위퍼도 있는 그래서 그 한 팀이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나라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플레이를 잘해야만 21세기 국가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공 하나에 11명씩 뛰어다니는 그런 축구를 계속해가지고는 21세기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은 도답게 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은 도답게 일을 하기 위한 자기 업무를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가능하면 어떤 정책이든 이제까지 20세기까지 관이 주도해오던 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제 문제가 도가 도답게라는 문제제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시대로부터 지방자치 시대로에 맞는 우리 도행정과 시군행정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이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과 국가가 주도해왔던 시대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와 관이 주도해가지고 되는 문제 관이 결정하면 됐던 시대 국가가 주도해서 발전시켰던 그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과 민이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갑과 을이 아니라 좀 더 함께 이끌어가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불민주주의, 가불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이 행정혁신은 그동안 행정혁신 하면 부패를 막고 불공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이 주제였습니다만 앞으로의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그 업무 일선 현장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로 아주 불행한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도, 중소기업정책도, 지역의 산업단지 정책도, 지역의 교육지원 정책도 다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조금 더 주인으로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정부 조직도 정부가 결정하고 이끌어가던 시대로부터 국민과 뭔가 함께 해나가기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활동이 좀 필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을 통한 뿔뿔이 자치 공간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넓혀줘야 합니다. 공개 행정을 통해서 뿔뿔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조직의 강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이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정부 형태로 가자. 이것이 21세기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3년 동안 6개 과제, 사업 과제는 총 10여 개의 과제가 되는데 137억 원을 들여서 일단은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행정전산망과 프로그래밍, 여기에 따른 업무 환경 개선에 3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모든 재정의 세입과 세출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오늘 100억 지출이 됐다. 그러면 100억 지출 항목을 눌러보면 실과별로 어떤 항목이 지출됐는지가 다 나올 것이고, 그 항목을 또 따라 들어가면 그 돈이 어떤 곳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게 재정정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 재정정보 공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막는 일이기도 하고, 이 공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참여를 유도하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성문 앞에 방을 붙였고,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부터는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제 인터넷 시대, 정보통신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성문 앞 방을 우리는 일상적 업무를 통해서 다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상적 모든 업무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정리해서 도지사가 이 결제에 의견 단 것도 저는 공개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이 보조금 정책이 꼭 필요한 걸까요? 라고 하는 저의 견해도 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당장 그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기다려 눈 빠지게 기다렸던 분한테는 이제 제가 또 이제 혼나겠죠?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를 통해서 투명 행정을 보장받을 뿐만이 아니라 공개 행정을 통해서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함께 이끌고 가는 나라로 빨리 가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21세기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한 관이 주도했던 시대로부터 관과 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나라로서의 지방정부 혁신의 길을 지난 3년 동안 또 도정은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선언에는 충청남도의 정보 공개 활동이 모범 사례로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 행정을 통한 주권자의 참여, 공개 행정을 통한 투명과 부패 지수의 제로화, 이런 것들을 도행정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도는 도답게 그리고 공개 행정을 통한 행정혁신의 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관점에 서서 농업정책도 보는 겁니다. 농업보조금이 과연 이것이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정책인지, 농업 APC나 유통망 개선 사업이 관이 주도하고 손님이 따로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또랑 가꾸기든 산업단지 시설 같은 것도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그 마을의 발전을 그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을 통해서 그런 마을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합의하고 계신 것인지 함께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 때라야만 지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도 주인으로 참여시켜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 관이 결정하고 따라오라고 했던 그 관행으로부터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도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